자, 기사 내용들이 요즘에 계속 두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옵니다. 나오죠? 하지만 그 내용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한 주간 나왔던 기사 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기사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있었죠. 맨 위에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 하락일로 주택시장 또 흔들까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다. 하락일로에 주택시장 또 흔들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가격 하락 지속 우려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270만 호가 공급된다. 그 중에 200만 가구가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8만 가구, 정비사업 52만 가구, 기타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기타 민간 비아파트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270만 호 또 200만 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타 비아파트니까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일단 중대형들이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짓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 64만 가구는 제외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것들 중에서 270만 가구, 200만 가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공공택지라고 나왔던 부분들은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계획된 얘기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새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간 쪽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뭐 허가를 많이 내준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등에서 52만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 말 속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70만 호, 200만 호 쏟아지니까 이 기사에서는 5년간 쏟아진다. 그 다음에 하락일로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정비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서울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된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봐왔던 내용 중에서 신통기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아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소규모 주택 개발,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새 집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200만 채, 뭐 270만 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 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중에서도 공공택지는 이미 나왔던 물건, 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허가를 좀 많이 내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회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저 같으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또는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조금 뭔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5년간 쏟아진다고 무슨 확정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옆에서 하락일로 주택시장 또 흔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200만 채, 270만 채 그대로 내보낼까요?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개발 계획이죠. 근데 그때가 정확한 날짜,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결국 2005, 6, 7년도 그때 사이였는데요. 지금 2022년, 10몇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이제 터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8년, 9년, 10년 경기 침체기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즉 5년간 쏟아지는 아파트만 200만 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5년간 쏟아질 리도 없고, 두 번째 200만 채가 실제 200만 채로 진행될지도 아직 최종 결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락이 된다면 이 채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아마도 정부는 공급 물량들을 조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 기사는 걱정할 기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데 있어서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동산 노포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이야기, 약간 상식선에 관련된 얘기, 옛날 얘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비하인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비하인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밖에 또 하나를 좀 볼까요? 바로 밑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한쪽 선은 1억 원 하락, 다른 쪽은 4억 원이 올랐다. 강남 집값 미스터리. 자,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모르거나 또는 상식적인 부동산 관련된 상식, 역사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한쪽 선에서는 1억 원이 하락하고요. 다른 쪽은 4억이 올라갔는데 정말 미스터리다 라고 하는데 한번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의심을 하면서 자전거래 의심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 한번 볼게요. 주택매매 시장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에서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되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표현을 쓰고 싶으냐? 이게 바로 힘겨루기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상승장이 이기느냐 하락장이 이기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힘겨루기 하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는 지금 연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 중이죠. 자, 그런데 수억 원씩 오르 거래들을 보게 되면 다 어디냐라고 한번 지역을 봐야 되겠죠.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평수 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164.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결국 이걸 가지고 한쪽 선에는 1억 원이 하락되고 다른 쪽에는 4억 원이 올라간다. 이런 걸 갖다 분리해서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없다. 왜 그러냐? 이거는 순수하게 자산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레미안 퍼스트지라든지 타워팰리스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시장의 침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고가 거래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과도한 의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자전거래가 있냐 없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220짜리의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래를 할 정도로 띄우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자전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큰 분위기는 하락의 분위기는 존재하고 있다. 결국 강남권도 지금 현재 조금 힘이 떨어지는데 일반인들의 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혹여라도 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기사로서는 값어치는 좀 없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투자자들한테는 눈이 확 띄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세가율 80% 속출, 광양, 목포, 당진, 깡통 전세주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요,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요, 전세가율 80% 속출에 집중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광양, 목포, 당진의 깡통전세주의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됐겠죠. 이게 이제 약간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본능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일반인들은 이 깡통전세주의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80% 속출한다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갭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기사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전세가율 80% 속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면서 아예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 중소도시 13곳, 깡통 위험, 천안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매매가 추월 사례, 임차인 피해 예방 대책 시급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 기사는 임차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투자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광양 같은 경우 85.7%, 뭐 쭉 보게 되면 뭐 포항, 충남, 뭐 전북 군산, 천안, 그다음 경남 김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국 평균이 68.9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게 훨씬 더 떨어지니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방권들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깡통 전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깡통 전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조건 깡통 전세 리스크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혹자는 임대인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단기간에 뭐가 몰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남 광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남 광양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현재 미분양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죠. 미분양이 존재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해서 물건들을 내놓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깡통 전세가 나오기는 오히려 어렵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깡통 전세 주의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입주 물량도 적고 그 밖에 이제 앞으로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기사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 80%가 넘는 지역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구나, 이 지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후에 2년 정도 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그 가격 움직임이 괜찮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게 투자 대상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기사만 가지고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이 대상 기사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 80%가 넘는 곳에 정보를 얻고 이런 대상 지역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동안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투자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